72세 전직 택시기사, 손주 용돈까지 챙겨주는 행복한 노년 수입 이야기. 은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장면을 떠올립니다. 새벽같이 출근하던 일상이 끝나고 그동안 미뤄두었던 여행도 다니고 늦잠도 자면서 편안하게 사는 삶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생각보다 다릅니다. 한 달에 들어오는 연금만으로 생활이 빠듯해지고 병원비와 생활비는 해마다 오르는데 수입은 줄어듭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는 싫고 그렇다고 무작정 일을 다시 시작하기에는 체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몸으로 일해온 분들일수록 은퇴 후의 공허함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내가 이제 사회에서 쓸모가 없어진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다 보면 괜히 가족 눈치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돈 때문만은 아니야. 사람이 움직여야 살아있는 기분이 들지. 실제로 노년기 연구에서도 일정한 경제활동은 단순한 수입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노화 연구에서는 은퇴 이후에도 사회활동과 가벼운 노동을 지속한 고령층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감이 낮고 인지 기능 저하 속도도 느린 경향을 보였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어도 적절한 활동을 계속할 때 뇌와 근육이 함께 자극을 받기 때문입니다. 걷고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시간을 계획하는 일 자체가 뇌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사람과의 대화는 기억력과 언어 기능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택시기사처럼 다양한 사람을 만나며 일했던 분들이 은퇴 후 갑자기 사회적 연결이 끊기면 허무함을 크게 느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72세 김성호 씨도 그랬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30년 넘게 택시를 몰았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첫 손님을 태우고 비 오는 날이면 우산도 없이 뛰어오는 손님들을 기다리던 평범한 기사였습니다. 젊을 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빴죠. 은퇴 준비라는 건 솔직히 생각도 못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날 무릎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오래 앉아있는 시간이 힘들어졌고 야간 운전도 점점 부담이 됐습니다. 결국 그는 68세에 택시 일을 정리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좋았다고 합니다. 늦잠도 자고 동네 공원도 걷고 TV도 실컷 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도 갈 데가 없으니까 사람이 멍해져요. 무엇보다 가장 신경 쓰였던 건 돈이었습니다. 국민연금과 약간의 저축은 있었지만 물가가 계속 오르니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특히 손주들이 명절에 오면 용돈이라도 챙겨주고 싶은데 괜히 지갑을 열기가 망설여졌다고 합니다. 그때 김 씨가 시작한 일이 바로 동네 생활지원 운행 서비스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병원 가는 어르신이나 장 보러 가는 주민들을 태워주는 소규모 이동 서비스였습니다. 젊은 시절 택시 경험을 살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지인 부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입소문이 나면서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김 기사님은 천천히 운전해서 편하다. 병원 접수할 때도 기다려줘서 좋다. 짐도 들어줘서 든든하다. 이런 말들이 퍼지면서 자연스럽게 일이 늘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김 씨의 수입 구조였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무리하게 하루 12시간씩 일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몇 시간만 움직이고 오후에는 쉬었습니다. 그런데도 한 달에 12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생겼습니다. 젊은 사람 기준으로는 큰 돈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은퇴 후 생활에서는 얼마를 버느냐보다 생활비 부담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월 150만 원의 연금이 있는 사람이 추가로 150만 원을 벌게 되면 체감상 생활 수준은 단순히 2배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병원비 걱정을 덜 수 있고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고 갑작스러운 경조사에도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심리적 안전 자산 효과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현금 흐름이 생기면 사람은 소비 자체보다 불안 감소에서 더 큰 행복을 느낍니다. 김 씨 역시 말합니다. 큰 부자는 아니어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손주 오면 치킨도 사주고 용돈도 줄 수 있으니까요.
사실 노년기의 행복은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가족 앞에서 위축되지 않는 마음, 아프면 병원 갈 수 있는 여유, 누군가에게 작은 선물을 할 수 있는 자존감 같은 데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은퇴 준비가 단순히 얼마를 모으느냐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작은 수입 구조를 미리 만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은퇴를 하면 완전히 일을 그만두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이 길어진 지금은 다릅니다. 60세 은퇴 후에도 30년 가까운 시간이 남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으면서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자신이 평생 해왔던 경험을 활용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운전을 오래 했다면 이동 서비스나 차량 관리 일을 할 수 있고, 음식 장사를 했다면 소규모 반찬 판매나 배달형 운영도 가능합니다. 사람 상대를 잘했던 분은 상담이나 안내 업무에서도 강점을 보입니다. 이런 일들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 수입 때문만이 아닙니다. 노년기의 건강은 근육과 관계에서 크게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노화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자연 감소합니다. 이를 방치하면 낙상 위험이 커지고 활동량 감소가 다시 우울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반대로 가볍게라도 꾸준히 움직이고 사람을 만나면 신체 기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김 씨도 말합니다. 집에만 있을 때보다 지금이 몸이 더 가벼워요. 사람 만나니까 웃을 일도 많고요. 실제로 그는 매일 아침 스스로 일어날 이유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삶의 리듬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통장 잔고를 쌓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나이 들어갈 것인지,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사회와 연결될 것인지까지 포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창한 성공보다 작지만 꾸준한 흐름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김 씨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지금도 가끔 손주들에게 말한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돈 많이는 못 줘도 아직은 너희 치킨 사줄 힘은 있다. 그 말을 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바로 김 씨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노년의 진짜 여유는 통장 숫자보다도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마음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